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원전 천조 수출 잭팟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3월 2기업 더 크게 오를 겁니다. 원전 천조 수출 잭팟이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크게 오를 기업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보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원전 천조 수출 잭팟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3월 이 기업 더 크게 오를 겁니다 입니다.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상승세가 원전으로 인해서 나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과 대형 원전 등을 앞세워서 2028년 12조 9천억 원의 수주를 달성한다라는 전략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일단 대형 가스터빈을 제외하고 우리가 지금 관심 가지고 원전이기 때문에 원전 중심으로 본다고 한다면 올해 발표 예정인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고요. 약 원전이 2기에서 4기, 그러니까 이 2기에서 4기가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여기에서만 대략 30조가량은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0%만 가져가도 3조인 겁니다. 신규 대형 원전 건설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3조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한국 수력 원자력, 대우건설 등과 함께 체코, 폴란드 등을 중심으로 마케팅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체코에서만 또 30조입니다. 폴란드에서는 규모를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두 개만 해도 규모가 10%씩만 해도 6조죠. 앞으로 원전 시장이 향후 10년간 1000조 정도의 시장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조라는 거는 앞으로 수주를 받을 만한 규모도 1000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충분히 가스터빈과 대형 원전 수주를 통해 12조, 약 13조가량의 수주를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만큼 원전에 대한 성장, 원전에 대한 규모가 적지 않고 충분히 우상향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온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뭐 두산 에너빌리티의 생각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글로벌적으로 흘러가고 있나요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원전 추세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사실상 아무리 정부에서 원전을 민다고 해도 국민들이 하지 말자, 이거 아닌 것 같다, 원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과연 국민들은 하길 원하냐 안 하길 원하냐,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하길 원합니까 안 하길 원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세계 20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비율이 반대의 1.5배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수를 과하게 넘어가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니까 과반수 이상이 원전 합시다, 그것도 애매하게가 아니라 확실하게 과반수를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상업용 원전을 가동하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16국과 가동 중인 상업용 원전이 없는 이탈리아, 노르웨이, 필리핀, 호주 4국을 대상으로 물어봤고요. 그러니까 일단 사실상 뭐 나라의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평하게 원전을 가동하는 국가와 가동하지 않는 국가 모두 포함했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한국 포함 세계 20국 18세 이상 2만 112명을 대상으로 원전 인식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원전 어떻습니까? 할까요 말까요? 원전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계속 유지하자라는 응답이 68%, 그러니까 약 70% 가까이 됐고요. 약 3분의 2를 웃돌았습니다.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라는 응답이 19%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80% 정도는 원전에 대한 생각이 없거나 또는 원전을 유지하자라는 의견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라로만 따져봐도 사실상 지금 이 원전이 없는 곳에서도 원전을 지지하는 인원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뭐 수주를 받겠다를 떠나서 국민들조차도, 각국에 있는 거기 국민들조차도 원전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확대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원전을 지지하는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현대건설 같이 해외 원전 수주를 받는 경우의 수나 원전을 받을 확률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대형 원전 공사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15년 만에 해외 시장 진출을 재개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죠. 원전에 대한 수출을 준비를 했었고 그 전 정권에서는 탈원전을 했기 때문에 원전이 힘들었지만 지금부터 다시 원전 수주, 원전에 대한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그 15년 만에 재개된 게 이번 현대건설의 불가리아였다.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공사에 입찰 자격 사전 심사를 단독으로 통과하고 불가리아 의회 승인을 완료를 했습니다. 최종 계약자 선정은 발주처인 불가리아 원자력 공사와 협상을 완료한 대략 4월이 될 전망이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결론 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게요. 합시다. 된 건 아니지만 거의 끝 단계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약 15년 만에 진출이 재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탈원전 정책 등으로 다소 주춤했던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에 제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을 강조를 했고요. 그렇구나. 이제는 해외 원전 수출이 많이 나가는구나. 그 중에 하나가 현대건설이구나.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요. 불가리아 말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권 바뀌기 시작하면 원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미국은 원전 계속 한다고 쳐도 미국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은 원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어요. 어디?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원전 수주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원전을 가동하자 해서 탈원전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폴란드는 원전 확대를 고수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폴란드 가시민연합 중도좌파로 정권 교체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면 전 정권에서 밀던 거는 분명 다시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새 정부도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정책을 바꾸지 않고 고수하겠다. 이것만큼은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한 거죠. 미국이랑 다를 게 없다. 폴란드 최초 원전이 북부 포메라니안 지역의 초제보 마을에 건설될 것이라는 분명한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권이랑 관계없이 원전에 대한 설치, 원전에 대한 건설은 이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8년 만에 정권 교체되면서 폴란드의 에너지 정책이 급격하게 신재생 에너지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다른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한국 수력 원자력을 중심으로 폴란드 민간 사업자와 원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정권이 8년 만에 바뀌었음에도 원전을 설치하자 해서 탈원전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원전만큼은 다른 건 다 바꾸더라도 원전만큼은 계속 이어가야겠다라고 이번에 고수를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대한민국에보다 기회가 충분히 많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천조의 시작이 올해부터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말고 있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폴란드 원전을 수주를 노력하는 이유가 앞으로의 수주를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한수원이 폴란드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수주가 있냐? 이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체코, 루마니아 등 중유럽을 비롯해 서유럽까지 수출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체코, 루마니아, 중유럽, 서유럽에 원전 설치라든가 원전 건설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데 이 폴란드를 잘 해야 또는 폴란드를 잘 만들어야 그 뒤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폴란드 원전을 수주하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폴란드와 국경이 붙어 있는 체코는 1200메가와트 원전 4기 약 30조 규모입니다. 건설하는 두코바니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고요. 한수원은 지난해 루마니아에서도 2,600억 원 규모의 원전 3중 수소 제거 설비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뭐 중유럽, 서유럽, 이 폴란드 근처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또는 그 주변의 국가를 시작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잘해 놓으면은 그 수주가 지금 30조가 아니라 300조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도 전쟁으로 발생한 에너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원전 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원전을 갑자기 많이 짓는 이유는 이번에 부서진 김에 미래도시로 짓자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미래도시로 지으면 당연히 에너지라든가 전기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전을 더 지어서 에너지로 충당하려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폴란드 원전을 시작으로 또는 그 주변 원전을 시작으로 이 원전 수주를 넓혀가려는 계획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해외 원전 수주 기대감 있는 거 알겠는데 여기서 원전 수주 받으면 뭐합니까? 사실상 대한민국 내에서 도와줘야 뭐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지원 정책이 이번에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올해 초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추가적인 지원 정책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원전 지원 정책이고요. 올해 원전 일감은 3조 3천억으로 늘어나고 원전 기업들에 대한 특별 금융 프로그램도 1조로 확대합니다. 돈이 없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탈원전 기조가 오래됐었기 때문에 이 원전 수출을 못했던 원전 기업들 또는 원전 수주를 못 받았던 원전 기업들은 대부분 몇 년 동안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드디어 기회가 온 겁니다. 기회가 왔는데 얘기하지만 수주를 받더라도 당장 돈이 생깁니까? 아니죠. 그 수주를 받는 실제로 그 납품하는 시기에 돈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앞으로 꾸준히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계획이나 기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하던 SMR 독자 노형 개발에도 소형 모듈 원전이고요. 미래형 원전입니다. 바다가 없어도 되고 실제 큰 땅이 없어도 되는 그리고 작은 곳에서도 그냥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한 원전으로 에너지를 창출하는 게 SMR이고요. 지난해 3월에 착수했고 7월에는 정부와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간합동 SMR 얼라이언스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원전 기술도 개발하고 지원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신한울, 3호기, 4호기, 보조기기 공급 중소 중견 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 3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치가 시행됐는데 이건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계약만 진행을 해도 당장 납품하지 않더라도 원래는 납품 시기에 돈을 받습니다. 근데 수주 계약만 해도 30%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자금난에 허덕이는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수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 그리고 원전 기업에 대한 저금리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지난해 5천억 원에서 2배인 1조 원으로 증가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이 없는 기업들 또는 자금난에 허덕이는 기업들이 최대한 수주라든가 납품이라든가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는 지원 정책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케이, 이거는 국내 이슈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럼 수출은요? 어떻게 합니까?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 보증 보험 한도도 증가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원전 설비 수출에 나서는 중소 중견 기업을 위해 올해 보증보험 1250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출에 대한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금융기관이. 야, 우리가 보증 서줄게. 그러니까 수출 보증서 넘겨. 해서 수출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매출 감소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국내 원전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야, 내가 보증 설게 하는 겁니다. 원전 중소 중견 기업의 수출 보증 한도를 기존 대비 최대 3배까지 확대해서 최대한 수출할 수 있는 만큼 해봐라. 그래서 200만 달러 이하의 보증은 또 심사 절차도 간소화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200만 달러라고 한다면은 뭐 대략 한 26억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그 다음에 수출에 대한 성장이 이어지는 게 중요하죠. 오는 2027년까지 수출 10조 원 달성, 지금부터 몇 년? 약 3년 안에 10조 원 달성하는 거고요. 수출 중소 중견기업 100개사 육성 등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있는 기업을 지켜야 뭐 육성을 시키든 더 키우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있는 기업도 자금난에 허덕이니까 수출 기업 보증보험이라든가 아니면은 금융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전에 얘기한 특례 조치, 돈을 미리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조치라든가 아니면은 이 국내에서 원전 수주를 보장해 준다라든가 충분히 원전을 성장시키고 원전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수출에 용이해지고 해외 수주가 늘어나고 원전 기대감이 커지고 그 원전 기업들은 충분히 우상향이라든가 반등을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11차 전기본 직전입니다. 원래 2월 설 전에 나온다고 했었죠. 근데 이 전기본이 이번에 또 총선 이후나 또 그 전쯤에 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전기본은 통상 연말 연초에 확정 공고돼 왔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1월이나 뭐 연말쯤. 근데 이번엔 초안 마련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총선 이후 발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기본은 대략 15년 정도의 계획을 제가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초안 작성이 늦어지는 이유는 신규 원전 건설 규모와 고준위 특별법 국회 계류. 고준위 특별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전 정권에서 탈원전을 하기 위한 이 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고준위 특별법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확정난 게 없고요. 신규 원전 건설을 몇 개를 더 할까에 대한 고민도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4월 총선도 끼다 보니까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11차 전기본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뒤 에너지 발전 방향성을 온전히 담은 뭐라고? 제일 중요합니다. 온전히 이 마음을 온전히 남은 그럼 당연히 뭐예요? 탈원전과 정반대되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 계획입니다. 15년 동안 이어질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내용은 신규 원전의 개수인데 원래 원전은 짝수로 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2기 아니면은 4기 정도의 신규 건설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아도 2기 많아도 4기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몇 개가 건설이 될까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기본도 아마 이 총선 이후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일단 전기본 발표 나는 것 자체가 이득이에요. 왜? 에너지 발전 방향성을 탈원전 정책 폐기 이후 온전히 담은 계획이기 때문에 그 탈원전 정책과 정반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원전 확대 수혜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냐면은 바로 G2파워라는 기업이고요. KPIC 인증서를 획득한 기업입니다. G2파워는 전력산업기술기준 KPIC 규정한 원자력 품질 보증 인증서를 취득했습니다. 정확히 뭐라면은 원자력 관련된 얘는 기술력이 괜찮아요. 좋아요를 인증받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증을 토대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고압, 저압 스위치 기어와 모터 제어반을 설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확보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대한전기협회가 제정한 KPIC 중 원자력 발전소 전력 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원자력 전기 부분 인증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원자력에 들어가는 전기 기술력에 대해서는 안전하다, 품질을 인정받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품질 인증 받은 기업 걸 쓰겠습니까? 못 받은 기업 걸 쓰겠습니까? 당연히 받은 기업 걸 쓰겠죠. 그래서 G2파워 측은 연내 한수원 보조기기 공급사에 등록하고 올해 보조기기 입찰에도 참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품질 인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충분히 바닥에서 이제 막 추세 전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번에 계약금도 받고 금융 지원도 받고 수출 보증도 받고 하면은 지금 구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니까 긍정적으로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은 충분히 원전 기대감, 정부 지원 정책, 원전 해외 수출 기대감 이어지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G2파워 관심 가지는 거 알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을 필요가 전혀 없다 말씀드리고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니까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는 전혀 적을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플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 들어가면은 저희가 구독자 9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쭉 맨 밑에 쭉 내려가시면은 저희가 이 자료집을 받을 수 있게끔 원래 자료를 올려놓습니다. 근데 지금 잠깐 오류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누르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 오류가 수정이 되면은 자료집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올려드리면 월가 투자법 총정리부터 자료집 많이 다 100% 무료로 올려드릴 거니까 밑줄에 본전이잖아요. 무료로 들어와서 다 확인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3월 12일 그다음에 3월 11일, 8일, 7일, 6일, 5일, 4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리얼 추천주에서 올려드리니까 추천주도 꼭 확인하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1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